자, 이제 이 나무는 하수형 주관형이거든요. 지금 기존에 가운데 고목이 돼 가지고 나무를 빌 거거든요. 이 가운데다 나무를 심으면은 그늘이 져 가지고 나무가 잘 못 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해 쪽에다가 양쪽에다 심어 가지고 주관형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외대로 키우는 거죠. 주지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지가 하나를 키워서 이 가운데 쪽으로 뻗어 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평덕 하수를 다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수평으로 눕혀 가지고 키울 거거든요. 이 주관형 하수형, 일본 주주로 해가지고 하수형을 할 때는 어떻게 신초 관리를 해가지고 하는가, 올해가 2년 차가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오시면서 계속 봤지만은 지금 이 나무는 작업을 한 거죠. 적심을 하고 못 쓰는 가지 따내고 뭐 이렇게 한 거고, 이 앞으로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아래쪽에 그냥 못 쓰는 거, 그냥 적심, 어차피 다 버릴 거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지금 방향이 잘못됐어요. 자, 이렇게 좀 잘라내고, 자, 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를 수직으로 키운 다음에 올해 전지할 때 예비지 전지 해가지고 다 홀딱 발라낸 거예요. 홀딱 발라내가지고 이제 가지를 360도 방향으로 해가지고 폭발을 시킨 거죠. 자, 이렇게 키웠고, 끝은 제가 숨통만 살짝 날렸어도 이 수직으로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위로 쏠리기 때문에 위까지 먼저 막 벌면서 이제 크는 거예요. 자, 위까지가 이렇게 벌면서 크잖아요. 자, 여러분이 적심을 하거나 그리고 순을 훑어낼 때는 적심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순을 훑어낼 때는 어느 정도 이 부초, 그러니까 1년생 큰 부초가 이렇게 도장지 노릇을 할 정도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거를 이제 훑어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일찍 하게 되면 수세를 더 떨어뜨리고 이 주지가 커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덜 크게 하는 거죠. 너무 빨리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나무가 탄력을 받은 상태에 진입했을 때 얘가 이제 도장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6월 초 정도 되면 제가 적심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적심을 시작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 일단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 이렇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지가 이렇게 눕힐 거예요. 이 아래쪽 눕히면 아래쪽이 되잖아요, 그죠? 그늘이 되니까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이런 순은 그냥 손으로 다 제끼고. 아이고, 이거 카메라 잡고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이마에다 쓰고 하면은 또 어지럽다 하고, 이거 쉬운 게 아니요. 자,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순을 다 훑었더니 이제 골격이 쫙 보이죠. 주지가 일자로 쫙 컸다는 걸 보이고, 그리고 겨울에 다 이렇게 예비지 전지로 홀딱 발라가지고 순이 티나오게끔 유도를 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이렇게 반듯하게 커나가는 주지, 요거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듯하게 커나가는 주지, 경쟁지가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 얘가 주지가 될 건데 경쟁지가 지금 3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손으로 훑어내도 되고 적심을 해도 되고. 자, 이렇게 저는 이 적심을 했죠. 이렇게. 자, 적과를 할 때 어떤 가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농사를 어떤 식으로 짓는가를 갖다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저같이 어느 정도 적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위 자체를 이렇게 길쭉하고 좀 이렇게 넣었을 때 쏙쏙쏙쏙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가위를 사용하는가 하면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적심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지 가위를 갖고 다니죠. 그냥 못 쓰는 가지, 죽은 가지, 병들은 가지를 잘라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 같은 적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전지 가위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뾰족한 가위, 기른 가위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적심. 자, 그러면은 앞에는 훑어냈고, 이제 뒤쪽에
뒤를 바라보고 있는 순을 갖다가 그냥 난도질 하는 거예요. 적심하는 거예요. 그냥 적심. 그냥 적심해요. 그럼 어느 순만 남아요? 이 양옆으로 어느 정도. 자, 이런 순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눕히면은 좋은 결과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자, 위로 섰거나 저 반대편 방향으로 서 있는 그런 가지를 두고 이제 자르는 거죠. 이렇게 카메라 방향 보랴. 에이, 잘 안 되네. 이마에다 쓰면 흔들리고. 참 쉬운 게 없다니까. 자, 이렇게 잘라냈고 또 자, 요 가지하고 요 가지는 지금 방향이 같거든요. 방향이 같으니까 이렇게 자, 훌변하게 지금 잘라내고 있죠. 자, 이렇게 훌변하게 잘라내는 것도 나무가 어느 정도 탄력이 받은 상태에서 못 쓰는 가지도 잘라내고 이렇게 탄력이 받은 상태에서 잘라내야 된다 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정리하기 전에 어젠가요? 아래인가요? 비 오기 전에 저는 비료를 했어요. 비료하고 지금 비료 이틀 동안 물을 먹고 또 비료가 금방 녹아가지고 나무가 이게 빨아먹어서 그런지 지금 나무가 수세가 지금 쫙 올라가는 추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을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내비두는 순 있잖아요. 이런 내비두는 순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도장지가 될 만한 순을 갖다 선택해 가지고 둬야 되는 거예요. 하수형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수형은 예를 들어서 고순도치 수형 같은 경우에는 야리야리하고 가늘고 좋은 결과지가 될 만한 거를 두겠지만은 제가 하는 하수형은 야리야리하고 찌찌한 거를 두는 게 아니고요. 이런 도장지가 될 만한 놈만 골라가지고 두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2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 2차적으로 한 6월 말 7월 초 정도 되면은 이 가지들이 다 부초가 벌어가지고 막 간섭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때 돼가지고 내가 정작 진짜 필요한 가지만 두고 나머지를 또 적심을 하는데 그때는 적심을 이렇게 짧게 들어가겠죠. 예를 들자면은 요 가지가 있고 요 가지 세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을에 가면은 제가 요거를 가운데를 빼가지고 요 두 가지를 사용하겠죠. 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유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성목 생각해가지고 벌써부터 이 주지를 뭐 50cm, 80cm로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그냥 지금은 한 뼘, 한 20cm, 30cm 간격으로 배치를 시키고 이 결과지에서 열매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씩 빼는 거죠. 그래서 유목돼서부터 막 50cm, 80cm 간격으로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는 정리를 해가지고 양옆으로 벌려 놓은 거고, 그리고 요거는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아시겠죠? 자, 이만하겠습니다.